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맨 앞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이기도 해요. 이 IPCC 보고서에 이제 표지를 장식했던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 지구를 물려받았고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지구를 빌렸다라고 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그런 격언의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 빌린 지구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쓰다가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뭐 이번 세기 안에 이런 파국이 일어난다. 앞으로 뭐 10년 후에 일어난다. 뭐 6, 7년 후에 일어난다. 심지어는 1, 2년 안에 일어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도, 2도 이상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1.5도, 2도를 넣으면 그 다음날 우리는 절벽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IPCC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IPCC 6차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를 위한 이 보고서의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막대 그래프, 저기 1900년도에서 이제 2100년까지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1.1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공룡이 이제 멸절한 6,500만 년 이후 이 자연에서도 끊임없는 뭐 빙기, 간빙기 하면서 자연 스스로도 기후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는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지금 한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을 시켜놔 버렸어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지금 빠르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 기후가 그전에는 균형을 딱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전 세계에 극단적인 날씨가 약 한 200개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900개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작 지구 평균 기온을 1도밖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날씨는 지난 40년 동안 이미 4배 이상이나 지금 증가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이제 2100년을 보니까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이 미래 기후를 결정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나는데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는지 이게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이런 세상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미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돼요. 자, 1900년 이후 이제 2100년까지 계속적으로 기온은 상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저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1.1도로 상승시켰다. 우리가 이건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의 가속 페달을 지금 밟은 겁니다. 1.5도까지 상승을 시켰다. 시속 150km 밟아버린 거예요. 2도까지 상승시켰다. 시속 200km 밟은 겁니다. 우리가 그럼 시속 150이나 이 시속 200도 굉장히 이건 이제 위험한 속도이죠. 그렇지만 1.5도, 2도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1.5도, 2도의 위험 속에서는 그래도 지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회복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 2도조차도 넘어서게 되면 이 적응도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적응이 잘 안 되는 이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도까지 올라가 버린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 밟았다. 이건 결국 죽음을 의미를 하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문명의 붕괴를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도로에서 시속 50km로 달리다가 10km를 가속해서 60km로 달려요. 우리 50이나 60일 때 그거 위험해. 그걸 감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110km를 지금 밟고 있어요.
있어요. 이제부터는 10km, 10km 가속할 때마다 그게 차 운전대가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는 게 완전히 이게 50km에서 10km 올리는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0.1도, 0.1도 올라갈 때마다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명백하고 자주 그다음에 강력하게 우리 앞에 지금 드러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0.1도, 0.1도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5가지 지금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2040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기온은 계속 거의 똑같이 올라가요. 뭘 기후를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이 없는 상태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바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올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양에 의해서 이 기후위기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누적됐던 이 탄소의 양에 의해서 오늘날 이 위기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아래쪽 그림을 보면 1950년 이후에 지금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 10년 동안 0.12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0년 동안 0.19도의 기온 상승을 경험합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배출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량이죠. 오늘날 기성세대는 화석연료를 태워서 대단한 편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이 온실가스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적된 상태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화석연료를 태운 이 편익은 하나도 없이 위험만을 고스란히 갖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점점 뒷세대로 갈수록 아무런 편익 없이 위험만은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바로 이 IPCC 보고서에서는 바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를 첫 번째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의 누적에 의해 갖고 이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400기가톤이라고 하는 이 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1.1도를 지금 상승을 시켜놓은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여기 보니까 2,900톤 이하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니까 1.5도를 막으려면 우리가 500기가톤 이하, 그러니까 5,000억 톤 이하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도를 막으려면 약 850기가톤이라고 하고, 또 2도를 막으려면 1200기가톤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뭐냐면 확률입니다. 우리가 850기가톤을 배출을 해서 2도를 막는 경우에 그 확률은 83% 2도 상승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배출해서 1200기가톤을 배출을 하게 되면 확률이 3분의 2, 67%의 확률로 지금 우리는 2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500기가톤, 1.5도를 막는 저 500기가톤은 확률이 얼마냐? 지금 저거 50%의 확률이에요. 우리가 1.5도를 막아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해서 공기 중에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탄소를 늘리지 않는 그 상태를 만들었다 해도 1.5도를 돌파하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50%, 다시 말해서 1.5도를 넘을 수 있는 확률도 50%다라고 하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지금 현재 인류가 1년에 약 50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저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면은 1.5도를 넘을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는 이미 공기 중에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IPCC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건 지금 화석연료 인프라, 뭐 석탄발전소 이런 것들 지금 돌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구 연안까지 우리가 다 사용을 했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750기가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화석연료 석탄발전소 6개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이제 희한한 이런 나라들 때문에 새로 또 짓겠다는 게 있죠.
그래서 새로 져서 그걸 또 운영 내구연원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약 한 900기가톤까지 배출이 된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5도를 막는 이게 세계 기준이죠.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화석연료 산업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좌초 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5도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로 봤었을 때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지금 꽤 보고 있고, 이미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한 0.2도, 한 해에 0.2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1.5도를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라니나가 있으면 또 0.2도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030년대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하면 2030년 1.5도 돌파, 그 다음에 2도는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요. 자, 그러면 1.5도, 2도를 돌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위험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 간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부분 간에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노란색은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을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진한 저런 이제 붉은색, 보라색들은 저건 이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료, 이 세로 막대기가 이 얇은 거는 2014년도, 그러니까 IPCC 5차 보고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 넓은 곳은 2022년에 나왔던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험이 보니까 우리가 2014년 8년 전에 비해서 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라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이 기후의 위기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저기 위협을 받는 고유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이 위험이 지역적으로 아주 국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산호, 그다음에 저 북극해 그 물에 떠 있는 뭐 해빙, 뭐 그다음에 뭐 산악빙하,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지역적으로 위험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산호입니다.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이미 이제 위험 상태, 붉은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 1.5도에 된다면 굉장히 위험으로 들어가죠. 1.5도까지 상승되면 산호는 70% 멸종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완전 멸종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산호를 잃었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 우리가 이 어류의 4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을 이 산호초에서 보내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극한 날씨,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가뭄, 홍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약간 노란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 제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수준인데 1.5도부터 위험이 높아졌고 2도 이상이면 파국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역량이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지구적으로 이제 똑같지 않다는데, 예를 들어 식량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한 10%씩 곡물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곳에서 10%냐? 아니에요. 지금 저 북극권에 저기 뭐 카나다,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따뜻해져 갖고 오히려 식량 생산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열대, 아열대, 가난한 이런 식량이 지금 간당간당 모자라는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식량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도 식량이 넘쳐나는 나라들은 더욱더 식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지구적 통합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위험이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되는데, 저 때부터는 뭐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사망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이런 붕괴 수준들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이러한 지표들로다가 딱딱딱 잡히는 이러한 세상으로 진입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특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저것이 이제는 바로
납작하게 바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왜냐하면은 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비선형적인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2도가 넘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으로 들어가고 3도까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특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미 지구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는 현재 증거만을 갖고서는 지금 현재 이번 세기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돌변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2001년도가 IPCC 3차 보고서, 2007년도가 4차 보고서, 2013년도가 5차 보고서, 2018년도가 바로 이제 그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그 지구온난화 1.5도 그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죠. 지금 보면 우리가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연구 결과가 쌓임에 따라서 이 돌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6차 보고서의 그러한 이번 세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저 녹색이 길은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것이고, 맨 아래쪽에 저 붉은 길은 바로 지구의 파국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2030년입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이 기후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만을 해갖고 전 세계가 갔다. 2030년 저 자리에서는 저 녹색의 지속 가능한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인류의 선택이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에 지속 가능한 가능성이 창문이 너무나도 지금 빨리 닫히고 있다. 바로 지금 당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